1위농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현,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예, 6월 둘째 주 KBL 룸앤 팩트 1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우선 정책에 의해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싱클레어님이 네. 이 트레이드가 깨지면 대구 팬으로서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꼭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웃어서 죄송합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지난주에 이제 그 이대성 선수의 어떤 이제 현금 트레이드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저희가 방송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후에 사실은 6월 1일이 지났음에도 확정이 나지 않고 있어서 팬분들이 굉장히 좀 초조해하고 계시고 궁금해하고 계세요 지금 상황을.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합의가 될 겁니다.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아마 내일이나 오늘이 지금 6월 6일 녹화일이잖아요. 내일이나 모레 정도 될 것 같고, 뭐 금액은 아마 발표되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방송한 거에서 한 뭐 1, 2억 정도 좀 더 오른 상태에서 아마 현금 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건 이제 뭐 결과가 나오면 그렇게 되는데, 왜 그러면 일주일 동안 이대성 트레이드가 좀 지연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팬분들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게 아닌 이제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상황을 저희가 좀 오늘 이제 1부에서는 좀 정밀하게 좀 말씀을 갖다 좀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양성만님이 차민서 수비적으로 쓴다는데 수비 버릇부터 고쳐줘야 될 때 불필요한 파울, 위험한 수비 등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 차민서과 관련된 어떤 삼성의 어떤 프로젝트, 그렇죠. 어떤 시야로 이제 이 선수를 키울 계획을 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그 이제 지난주에 제가 태백을 다녀왔거든요. 그 삼성생명 갔다 온 거예요. 예, 여자농구단. 네, 여자농구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저의 평가가 아니고 원석영 기자가 저 형은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형은 연홍도 모르는데 왜 태백을 가? 그래서 이번에 가서 여자농구 선수들과 관계자분들과 안면도 트고 이제 여자농구에 대한 어떤 관심도 더 끌어올려서 좋은 기사도 많이 쓰셨던데, 윤예빈 선수 기사도 쓰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출발할 때 STC를 들렸다 갔거든요. 갔는데 이제 차민석 선수를 제가 만났습니다. 먼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르농구에서 자주 언급하는 걸 알고 있어요, 차민석 선수도. 그래서 먼저 인사를 해가지고 차민석 선수도 좋아한대요. 저희 방송 많이 보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사를 나눴는데 차민석 선수가 보니까 이원석 선수랑 지금 아직 소집이 안 됐거든요. 삼성 선수단이. 근데 오프 시즌 시작하고 일주일만 쉬고 둘이 와서 개인 훈련을 엄청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지난 시즌은 좀 놀았는데 이번에 정말 못하면 안 됩니다. 진짜 갑자기 차민 선수가 자기 고백을 해가지고 제가 마음이 제가 이번에 정말 못하면 안 돼요. 이번에 진짜 잘해야 되는데 저 큰일 나요.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좀 꼰대력을 발휘를 한다면 차민 선수 지금 놀 때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지난 시즌 어떤 조금의 본인의 어떤 이제 어떤 시즌을 보낸 어떤 모습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민 선수 스스로도 되게 반성을 많이 한 것 같고 굉장히 좀 진지하게, 그리고 예전에 삼성에 제가 갑자기 성함이 생각났는데 외국인 코치님이 계셨었잖아요.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코치님 계셨는데 그분을 제가 STC 가는데 봤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왜 계시지 싶었는데 이원석 선수랑 차민 선수 이제 트레이닝 같은 거 하고 있고, 같이 둘이 이제 어떤 스킬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 좀 많이 다듬는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으셨죠. 그렇죠. 디테일한 어떤 지도력으로.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차민석, 이원석 선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저희도 미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또 전화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어보고 얘기 드릴 수 있는 거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석 선수는 지금 삼성 코칭 스태프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백지장이다. 그러니까 하얀 도화지고 여기서 어떤 이제 그림을 그릴까라고 했을 때, 저희가 지난주에 두 가지 이제 프로젝트, 첫 번째는 은희석 감독이 일단 4번으로서였던 그 기본적인 수비 이런 건 하고, 그다음에 이제 3번으로서 외곽으로 점점 넓히면서의 어떤 공격적인 스킬을 갖다가 가미를 시킨다. 그게 한 3, 4년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말씀을 갖다 드렸는데, 맞죠. 양성만 님이 말씀하셨던 뭐 수비 버릇 문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본기 자체가 좀 부족하다. 이 부분을 이제 메우는 어떤 그 시도가 필요하고, 거기에서 한편으로 차민석 선수가 지금 이제 나이로 치면 대학교 2학년
굉장히 어린 나이 이잖아요. 굉장히 어린 나이입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는 정말 놀기에 정신 없었거든요. 네. 저는 저희 부모님은 모르시는데 네. 저는 대학교 때 네. 그때는 이제 이런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에요. 농구를 보려면 TV로 집에서 봐야 되는 시절이 이건 정말 옛날 옛적인데 이제 그 NBA 경기 보겠다고 기말고사를 째가지고 학사 경고를 네, 그런 날. 그렇죠. 네, 제가 그 유명한 학사 경고 그 학점이 선동열 선수 방어율 그렇죠. 뭐 이런 그런 다 그렇게 삽니다 다들. 제 때는 라떼는 그건 기본이었습니다. 선동열 방어율. 선동열 방어율 기본이었습니다. 네. 1학년 2학년 때는 가는 거고. 네. 아침에 일어나서 AFKN 틀어놓고 NBA, NCAA 경기 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직 굉장히 어린 나이고 아직 갈 길이 정말 멀기 때문에 정말 좀 잘 될 수 있도록 이제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YJH님이 LG 소식이 없나요? 지방 구단은 LG는 아닐까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그 어떤 그 트레이드 루머나 이런 것들 언급을 했는데 여기 이제 한간에 지금 떠돌고 있어요. 떠돌고 있는데 근데 LG는 일단은 아직은 이제 선수단에 큰 변화는 없지만 외국 선수진의 어떤 이제 지금 아산마르의 재계약이 일단은 1차적으로는 불발이 되고 좀 변화가 조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지방의 뭐 구단이 좀 뭐 트레이드나 이런 걸 추진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렸는데 그게 LG가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딱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 부분은 또 이렇게 뭐 얘기를 했을 때는 좀 파급이 있으니까 저희가 조금 이제 구체화된 다음에 말씀 갖다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순서는 저희가 KGC부터 시작을 해서 현대모비스 그리고 삼성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지금 한국가스공사와 데이원, 구오리온 여기에 대한 이제 이대성 현금 트레이더 비하인드 뭐 이런 부분을 말씀 갖다 좀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먼저 그럼 KGC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그 이제 KGC 단장님 어떤 교체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 다음 날인가요? 이제 보도 자료가 나오면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이제 팬분들이 또 이제 그 KGC 본사 앞에서 트럭 시위를 하면서 이것도 굉장히 좀 화제를 모았고 아무튼 팬분들의 어떤 불만이 좀 지금 극에 달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구단의 어떤 운영을 하는 부분하고 또 팬분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합치되는 부분도 있고 좀 이제 충돌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볼 때는 뭐 이 부분이 이제 구단이 맞는 경우도 있고 팬분들의 어떤 요구가 맞는 부분도 있는데 그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되는데 제 생각할 때 지금 이 KCC 팬의 시위 그 트럭 시위죠. 트럭 시위는 제가 볼 때는 100% KCC 팬분들의 트럭 시위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다양한 문구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결국에는 큰 틀에서 보면은 공통적인 어떤 맥락은 이제 어떤 이 기업의 모기업의 어떤 구단에 대한 어떤 투자. 사실 이게 팬분들은 막 엄청난 막 큰 손이 되길 바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이제 해줘야 될 것들을 해주기를 어떤 바라는 마음 사실 그 정도이실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거죠. KCC처럼 통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대신에 남들이 하는 만큼은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주니까 지금 KGC가 좋은 전력에서 점점 좋은 전력이었던 코어들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KGC도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서 아마 계속적으로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KGC 단장님 나오셨고 지금 사장님 새로 들어오셨고 지금 단장님 새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내부적으로 왜 KGC가 지금 같은 상황이 좀 됐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내부 논의를 갖다 계속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또 이 팬분의 이런 트럭 시위가 트리거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 부분의 어떤 용기에 박수를 갖다 좀 보내고 제가 볼 때는 저희도 계속 이제 KGC의 구조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얘기를 했는데 일단 뭐 첫 번째는 가장 비근한 예는 지금 김승희 감독 재계약 불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KGC의 요구 그러니까 KGC가 지금 얘기한 논리는 2년 계약을 해야 된다. 근데 그 2년 계약이 왜 나왔냐? KGC가 4개의 스포츠단을 갖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4개의 모든 2년 계약이라는 게 깔려있기 때문에 프로농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사실 KGC만의 논리죠. 그렇죠. 안쪽에서. 네. 근데 지금 프로농구 8에서 우승을 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3년 또는 5년, 4년 그렇죠. 이렇게 가면서 그 감독을 대우해 주는 게 계속적으로 있어 왔었고 그게 상식적인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KGC가 그런 화법을 깨뜨렸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김승희 감독하고 재계약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감독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KGC는 만약에 2년 계약인데 2년 계약도 뭐 1+1 뭐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과연 어떤 유능한 지도자가 KGC에 올 것인가? 그렇죠. 예, 네. 이런 문제 제기가 생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 코칭 스태프와 계약과 관련된 것도 있겠지만 역시 이 선수단의 어떤 전력을 좀 유지하는 어떤 그런 어떤 시도가 자체가 굉장히 좀 소극적인 부분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KGC가 공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우리가 빅6 계약을 한다 그랬을 때 통계약을 한다고 말씀을 갖다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1년에 7억 8억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3년에 얼마를 받는다. 뭐 이게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그게 중요하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그랬는데 KGC가 그걸 할 수 없는 여력인 건 알겠어요.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 구단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죠. 근데 뭐 예를 들면 주력 선수들의 인센티브를 굉장히 과도하게 매긴다든가 아니면 지원 자체에 대해서도 다른 팀과는 좀 다르게 열악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KGC 팬의 트럭 시위가 나왔고 이게 제가 볼 땐 트리거 포인트가 돼서 지금 새롭게 들어오신 구단주님이나 아니면 구단주나 아니면 또 단장님께서 아마 얘기를 갖다가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KGC의 어떤 이런 방식들이 시즌 운영에도 결국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가장 뭐 이제 많은 분들 알고 있는 것은 지난 시즌 중에 어떤 선수들의 출전 시간이나 어떤 공헌도와 관련된 어떤 인센티브로 인해서 선수들이 어떤 많은 출전 시간을 원하는 이런 상황. 왜냐하면 이제 받을 연봉을 받아야 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전 시간을 많이 가져가게 됐고 가뜩이나 이제 이 얕은 선수 중에서 주전 선수들의 출전시 과도하게 올라가면서 시즌 운영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계속 설명을 잘 해주시면 KGC의 이런 이제 운영 스타일 어떤 변화는 사실 시즌의 어떤 운영, 코칭 스태프의 어떤 선수단 어떤 장악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변화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구단 운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팬심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경기력 좋아야 되고 그게 이제 프런트가 존재 이유 중에 핵심 두 가지 이유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도 인센티브의 목적은 뭐냐면 그 선수들에게 좀 더 많은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지 경기력을 해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동환 기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센티브 자체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KGC의 어떤 약점 중에 하나로 연결이 됐단 말이죠. 이제 후반 뒷심 부족, 그렇죠. 체력적 부족이죠. 근데 그 주력 선수들이 효율적으로 25분, 30분 이렇게 뛰는 게 아니고 30분 이상씩 뛰면서 공헌도를 높여야 돼요. 이제 이런 기계적인 부분들이 사실 화학적 작용을 갖다 거치면서 이 팀의 약점으로 지금 대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이런 인센티브는 사실상은 수정을 해야죠, 당연히.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KGC만의 어떤 KGC 구단을 위한 어떤 그런 인센티브지 이게 과연 뭐 팬을 위한 뭐 인센티브 제도인가 이렇게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 KGC가 이제 스펠맨, 먼로 이 두 명의 외국 선수와 모두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KGC가 이 멀로 쪽은 특히 뭐 긍정적으로 좀 이제 재계약을 고려를 했고 스펠맨이 사실은 조금 이제 고민의 대상이었는데 결국은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펠맨 같은 경우는 재계약이 불투명했고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봤었는데 전격적으로 재계약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배경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다른 어떤 리그의 오퍼 사실 결국에는 경쟁이 붙는 거거든요. 이렇게 계약을 할 때는. 근데 이제 다른 이제 어떤 외국 선수들 같은 경우는 뭐 일본 리그 오퍼라든지 유럽 이제 뭐 어떤 아니면은 이제 뭐 미국 쪽의 오퍼를 받아서 이제 그걸 고민하게 되는데 스펠맨 같은 경우는 이게 별다른 오퍼를 받지 못한 상황. 그러니까 경쟁 자체가 좀 안 붙으면서 조금 더 이제 이 어떤 KGC와 어떤 재계약 자체를 좀 고려를 하게 된 상황. 이런 게 좀 중요한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외부 배경이 사실 결정적이고 일단 기본적인 이제 본질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돈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오퍼가 많지가 않고 그렇게 KBL에서 받는 것보다 많지가 않기 때문에 스펠맨 같은 경우 KBL에 남아볼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그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데 내부적인 문제는 뭐냐면 스펠맨이 이제 플레이오프 동안에 좀 각성을 했다. 지금 KGC 팬 그 관계자 말에 따르면은 그 자기가 없으면 이 팀이 무너질 줄 알았는데 굉장히 끈질긴 모습들을 갖다 보면서 자기도 여기 와서 좀 뛰면서 팀 공헌도를 높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재계약을 하면서 이제 몸무게 인센티브를 갖다 달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전에 얘기했던 그런 인센티브와는 또 다른 격이죠. 다르죠. 네,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수가 자기 선수로서 몸 관리에 대한 더 책임을 다해달라는 어떤 수준 것이고, 뭐 KGC가 이 몸무게 인센티브 걸었다고 해서 무슨 모델 수준을 빼달라고 요구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제 어떤 정상적인 경기력이 나올 수 있는 수준의 몸무게를 유지해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스펠맨이 지난 시즌 말미에 그 부상당하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없이 어떻게 이겨라는 생각으로 몸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가 팀이 파이널 챔프전에 올라가니까 급하게 돌아오면서 말 그대로 이제 이 KGC 구단도 아시더라고요. 스팸맨이라는 별명을 아시더라고요. 스팸맨이 돼서 왔다. 아, 대단해.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 조어 능력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스펠맨이 돌아오고 나서 사실은 그 경기들을 보면은 굉장히 뭐 최준용에게 블락도 2번 당하고 그렇죠. 좀 굴욕적인 걸 많이 겪으면서 스스로 약간 자괴감이나 어떤 자신에 대한 화가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 아시지만 스펠맨이 그 이제 5차전 끝나고 엄청 울었고 이제 선수단 동료 선수들이나 구단에도 좀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모습 보면서 이 선수 어떻게 보면 지금 진짜 말씀하신 각성을 좀 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로 잘만 하면은 같이 갈 수 있겠다는 어떤 판단을 KGC가 좀 내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펠맨이 재계약을 하게 됐고 또 김상식 감독이 이제 새로 왔는데 지금 KGC 같은 경우는 김상식 감독 처음 와가지고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조직력 다지고 이렇게 하는 거에. 그렇죠. 거기에 전성현 선수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외국인 선수 다시 또 데리고 오고 했을 때 어떤 그 팀 컬러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스펠맨 재계약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 자, 이런 부분도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맞아 떨어지면서 스펠맨과 재계약을 하게 됐는데 저는 스펠맨 선수가 각성을 하게 되면 나쁘지 않은 선수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위협적인 선수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냥 혼자 생각을 좀 해봤을 때 지금 KGC가 이제 김상익 감독도 이제 전성현이 이탈한 상황에서의 어떤 외국 선수진 그대로 유지를 좀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자, 전성현이 없는 상황에서 KGC 국내 선수진의 어떤 득점력을 고려를 해봤을 때 사실은 거의 뭐 한 단계가 떨어진 거는 뭐 명백한 팩트이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저희가 지난 시즌 중에 이제 스펠맨의 어떤 국내 선수의 호흡 문제 이런 것도 지적했는데 이렇게 국내 선수진의 레벨이 약간 내려간 상황에서 오히려 이 스펠맨의 공격적인 모습, 개인 득점력이 조금 더 오히려 나은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지난 시즌 워낙 국내 멤버진들이 주전 멤버진이 짱짱하다 보니까 그 같이 살려가면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미덕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다음 시즌 오히려 코칭 스태프도 바뀌고 어쨌든 이제 전성현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스펠맨의 어떤 본연의 어떤 개인 공격력을 통해서 조금씩 공격을 하드 캐리를 해주는 모습이 오히려 또 KGC에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저는 좀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상식 감독 같은 경우에 국가대표팀에서 지금 얘기했던 부분이 좀 디테일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모션 오패스를 중심으로 한 공격인데 여기에서 이제 포스트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감독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 스펠맨 이용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을까? 저는 오히려 잘 맞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KGC가 이제 팬들이 트럭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윗선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놀이를 갖다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제 스펠맨과 몬로 재계약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돈을 뭐 이제 제한을 둬서 이렇게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줬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나의 어떤 그 개혁을 하려고 하는 바뀌려고 하는 움직임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대모비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현민 선수가 결국에는 이제 계약 미체결 상태에서 이제 은퇴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현민 선수를 영입했는데요. 이현민 선수, 이제 정말 긴 커리어. 174cm 이 단신 선수가 정말 16년 동안 어떤 이제 KBL에서 살아남으면서 커리어를 마감을 했습니다. 유혁 기자는 아마 이현민 선수 데뷔 시즌부터 다 지켜보셨을 텐데 좀 어떤 선수로 기억을 하십니까? 이 선수 같은 경우에 그 임팩트가 사실 김승현 선수 예전에 정말 컸었잖아요. 그렇죠. 뭐 대구 오리온 있을 때 컸었는데 이 선수가 LG에서 그 신인 시절을 할 때도 이 선수 농구 정말 잘한다. 그리고 외국인 선수를 살리는 어떤 2대2 공격이라든가 어시스트 능력은 타고났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았던 선수예요. 받았던 선수고. 선수 데뷔 초반에는 사실 뭐 이제 이 선수가 좀 뭐 게으르다 이런 얘기도 있었었고 그 타고난 재능에 비해서 노력을 많이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살짝 흘렀었어요. 흘렀었는데 결국은 이제 꾸준히 이렇게 했다라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몸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철저했고 결국은 지난 시즌 현대모비스에서도 사실 이현민이 가드진의 코어 중에 한 명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만큼 철저했다 이 선수도. 그리고 타고난 재능과 더불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었었고 그래서 지금 은퇴하는 건 좀 아쉽긴 하지만 굉장히 좋은 어떤 모습들을 갖다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선수 하면은 역시 아무래도 LG 시절이 제일 기억이 그렇죠. 남아요. 예, 그리고 사실은 2000년대 한 중반까지만 해도 아직 이 가드들 지금도 사실 그런데 가드들의 플로터를 보기가 더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플로터가 이 선수가 거의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그렇죠. 예, 사실 지금은 이제 김선영이 대표적으로 쓴 선수를 할 수 있지만 이현민이 이 어떤 낮은 신장을 오히려 좀 이제 이런 플로터를 통해서 좀 헤쳐나가는 모습. 그리고 패싱 센스 진짜 그냥 센스가 되게 좋았던 선수로 기억을 해요. 타고났죠. 그때 김승현이 너무 독보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이제 부각이 안 됐을 뿐이지 이 선수의 센스도 사실 역대 어떤 가드들과 비교해도 그렇게 밀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저는 돌이켜 보면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농구 관계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선수 보면서 이현민 선수를 보면서 그때가 초창기였는데 진짜 아깝다. 농구 정말 잘하는데 한 10cm만 컸었어도 그러면 역대급 가드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표팀에 가가지고 뭔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현민의 농구 센스는 한마디로 질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몸 관리도 말씀하셨지만은 현대모비스 관계자분들 이런 말씀하세요. 사우나를 가면 선수들끼리 몸이 제일 좋다고. 나이가 제일 거의 제일 많은데 몸이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혼자 다비드 조각상이라고 몸이 그 정도로 몸이 엄청 좋은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어떤 회복력의 문제, 그러니까 출전 시간이 길어지면은 이제 몸에 좀 데미지가 많이 쌓이는 거죠. 피로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든 부분인데 정작 어떤 힘이나 어떤 몸 관리 같은 게 제일 좋았고 제일 어떤 대단했던 선수라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지난 시즌인가 이현민 선수가 하드 캐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30점 이상 넣어서 지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그때 켈시 시즌이었던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아요. 그때 그래 이현민이 완전히 하드 캐리하고 난 다음에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이제 우연히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몸 괜찮냐 이렇게 얘기해. 파수 열동 썼다고. 그러니까 아직도 힘들다고 막. 저도 이제 예전에는 밤새도 괜찮았는데 요즘에는 그냥 좀만 못 자도 그냥 일어날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선수들은 오죽할까 싶습니다. 제가 비교될 게 아니지만 카테고리가 다르죠. 그렇지만 카테고리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는 비교도 안 되시겠지만 운동 잘 안 하시잖아요. 네, 잘 안 합니다. 저는 그냥 이제 게임하고 영화 보고 이러자고 연애는 잘 하시고. 아니 그런 사적인 이동 이제 연애를 합니다. 농구와 연애를 하겠다는 이동환 기자가 연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농구랑 연애를 해요? 그냥 한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현민 선수가 참 이제 대단했던 커리어를 보내고 이제 또 어떤 인생 제2막을 잘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현민 선수가 떠나면서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말씀 자주 드렸지만 이 김동준이라는 어떤 이제 젊은 가드들에게 좀 이제 기회가 더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이유석도 있고 서명진도 있고 김동준도 있고 이 세 선수를 좀 키우기 위해서 사실 이현민 선수는 좀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보낸 그런 상황이고 대신에 현민이가 왔어요. 또 다른 현민이 왔죠. 김현민 선수가 왔는데 저희가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래도 이 선수가 옴으로써 현대모비스의 어떤 라인업 운영 이런 데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현대모비스 빅맨 지나면 함준, 장재석 어떤 이제 투 빅맨의 로테이션을 돌리고 이제 뭐 두 선수 중에 한 명이 뭐 경기력이 너무 안 좋은 날이 있다든지 아니면 컨디션이 안 좋을 경우에는 이 최진수 선수가 한 번씩 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4번으로 내려가주면서 이제 로테이션을 채워주는 형태였는데 이 김현민 선수가 옴으로써 이 최진수의 4번 이동을 하지 않고 좀 더 풍부하게 뎁스를 돌리고 최진수를 좀 3번 쪽에 집중하는 그리고 어떤 이제 상대의 어떤 에이스급 윙자원을 좀 수비하는 쪽에 좀 치중을 할 수 있게 된 그런 롤 구분이 좀 더 명확해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김현민 선수는 KT에서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사이즈 좋고 운동 능력 좋고 스피드 좋고 점프력도 좋은데 뭔가 정돈되지 않은 농구를 한다 이런 느낌이 들었었고 실제로 좀 그랬었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 이제 3점 슛을 간혹 던지면서 그 성공률도 뭐 나쁘지는 않았다. 근데 아직도 뭔가 정리되지 않은 그런 농구를 한다라고 봤었는데 근데 대신에 되게 매력적인 선수죠. 그래서 저는 이제 KT가 김현민 선수를 잡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시장에 나와서 현대모비스로 갔어요. 왔는데 이 김현민 선수는 현대모비스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저는 좀 궁금해요 많이. 그러니까 왜 궁금하냐면 기존에 있던 윙맨들과는 윙맨 혹은 3.5번 4번과는 좀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스타일 자체가 좀 달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장재석과 함준이 좀 정통 빅맨에 가깝고 그리고
어떤 정돈된 농구를 하는데 에너지 레벨은 살짝 떨어진다라고 보면 그렇죠. 김현민은 슬램덩크의 강백호 같은 느낌이 그쵸. 있으면서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양날이 검이 되면서 좋은 쪽으로 변수가 될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변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동환이 이제 잘 얘기했다시피 김현민 선수가 수비형으로 쓴다라고 유혁 감독은 얘기를 했는데 이 수비형 쓴다라는 건 뭐냐면 스피드가 되고 어떤 트랜지션이 되기 때문에 2대2 공격에서 헤지백 이 부분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김현민 선수는 수비형을 쓸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기본적인 어떤 수비 능력 같은 경우에는 좋다라고 평가는 못 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메울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김현민 형님이 이 현대모비스 선수단의 어떤 멘탈리티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게 사실은 현대모비스가 이제 뭐 저희가 뭐 시즌 중 계속 얘기했지만 이 어린 선수들이 경험 부족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런 평가를 하잖아요. 너무 순하다 선수들이 너무 순해서 그런 이제 뭐 좀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고 이러면서 진다 뭐 이런 얘기를 스스로 자체 평가를 하는데 이 김현민 선수 같은 게 사실은 굉장히 악바리에 가까운 선수고 네. 외국 선수들과 신경전이나 이런 것들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렇죠. KT전에서 네. 이렇게 보면 오히려 좀 더 다혈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서 좀 이제 뭐 테크니컬 파울을 먹는다든가 쓸데없는 파울을 해서 뭐 야단을 맞거나 그렇게 맞아요. 했지. 뭐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는 선수는 아니죠. 오히려 굉장히 에너지 레벨이 되게 높은 선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양날의 검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즌에 KT의 빅매칭이 두터웠음에도 이 김현민 선수가 중용이 됐던 것은 그런 부분을 KT도 좋게 평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터프한 마인드 네. 그리고 신경전을 어떤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뭐랄까 정말 상대 속을 긁는 이런 능력들이 있어요. 이런 네. 부분들이 현대모비스가 지난 한 1, 2년 동안 리빌딩을 하면서 좀 사실은 좀 약간 실종이 됐던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김현민의 가세가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면 현대모비스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삼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삼성 같은 경우는 역시 이 이정현, 김시래 이제 이 앞선의 어떤 구성에 대해서 이 수비 문제 어떡하냐 이 부분이 이제 좀 고민될 텐데 네. 가장 중요한 이 키플레이어 이 시점에서 역시 이동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동엽 선수가 지난 시즌에 보이지 않게 삼성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던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동엽이 들어갔을 때는 어떤 공수 밸런스가 좀 안정적으로 변하면서 삼성이 나름 이제 기복을 줄여가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이동엽이 시즌 중반에 부상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삼성이 이제 계산이 되지 않는 그런 농구를 하면서 굉장히 널뛰는 그런 농구를 했었죠.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동엽이 어쨌든 이제 이 어떤 이정현과 김신의 어떤 수비적인 약점을 좀 보완을 해줬을 때 이 삼성이 이제 기대한 어떤 이제 그런 전반적인 색깔의 변화, 좀 더 끈끈한 색깔이 좀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예상이 되냐면 이정현을 2번으로 쓰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 KCC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이정현 선수의 어떤 말씀 많이 하셨지만 어떤 이 수비 약점을 좀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또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이 그러니까 이 존 디펜스 KCC가 지난 시즌 특히 투쓰리 존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투쓰리 존을 쓸 때 이정현을 밑에 라인 쪽에 코너 쪽에 배치를 하는 예, 2번으로 나오지만은 오히려 밑에 쪽에 배치를 해서 이정현의 어떤 이 수비 약점 좀 감추는 식으로 좀 시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정현의 어떤 이 작은 약점들을 감추려면 사실 그런 전술적인 어떤 조정들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이 김신의 이정현을 굳이 백코트에 세우고 3번을 뭐 예를 들어서 임동섭을 세웠는지 이런 장신 선수를 세우면서 수비 약점을 좀 부각시킬 게 아니라 오히려 이동엽을 2번으로 세우고 상대 에이스를 잡는 카드로 적극 활용을 하면서 이정현은 조금 더 이제 3번 포지션에서 자신의 어떤 느려진 어떤 발이나 이제 좁아진 수비 범위를 조금 이제 보완받으면서 좀 뛸 수 있게 이렇게 좀 활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몰 라인업으로 돌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삼성이 이제 윙 자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뭐 필리핀 쪽 아시아 쿼터 쪽으로 이제 3번 자원을 지금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계약이 뭐 거의 다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필리핀에 있는 그 3번 자원을 활용을 해서 윙 자원을 이제 메울 수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김시래 이동엽, 이정현 이렇게 해서 스몰 라인업으로 가서 거기에서 뭔가 이동엽의 수비력을 활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김시래와 이정현이 만약에 뭐 백코트 진을 갖다 형성을 한다 그랬을 때 이 선수들도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뭐 30분, 35분 이상 이렇게 풀로 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동엽이 슈퍼 서브 형태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 두 선수의 어떤 그 체력적인 약점을 메우면서 같이 조합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도 갈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방금 이제 추천 시간 말씀하셨지만 저는 네. 이 은희석 감독의 라인업 운영도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김시래와 이정현이 뛸 때 이 두 선수가 같이 뛰는 시간을 꼭 길게 가져가지 않아도 돼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뭐 갑자기 NBA 얘기지만 NBA도 러셀 웨스트브룩과 제임스 하든이 탑 4로그인데 이 같이 있을 때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같이 따로 뛰는 시간을 좀 늘렸어요. 그렇죠. 예, 같이 뛰는 시간은 클러치 타임이나 가장 중요한 때로 최소화하면서 맞습니다. 조절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김신혜와 이정현이 같이 뛸 때 수비 약점이 생긴다는 건 사실은 모두가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는 김신혜와 이정현이 뭐 선발로 같이 나올 수는 있지만은 가장 중요할 때 이제 같이 좀 많이 뛰도록 하고 오히려 이제 경기 전체를 운영할 때는 이정현이 뛸 때는 예를 들어서 옆에 이제 다른 어떤 이동엽과 다른 수비 카드를 같이 뛴다든지 김신혜가 했을 때는 또 다른 수비 카드를 좀 뛰면서 그런 겹치는 시간 좀 적당하게 조절을 해주는 그러면서 약점을 감추는 어떤 운영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에이스를 번갈아 이렇게 뛰키게 4쿼터 중반까지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수비와 어떤 그 견실함을 갖춘 다른 카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예. 아마 이동엽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필리핀 그러니까 아시아 쿼터로 오는 필리핀 3번 자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변수가 될 수 있다. 단 은희석 감독이 이제 로테이션을 좀 많이 돌릴 수 있는 그런 감독이고 그 굉장히 활동력을 굉장히 요구하는 그런 감독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에서도 이동엽 선수가 좀 더 많이 이렇게 활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삼성까지 했고 자 이제 지난주에 많이 얘기를 하셨던 한국가스공사 그 가스공사와 대의원 네. 같이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그 이대성 현금 트레이드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네.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일단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이대성 선수의 어떤 현금 트레이드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 좀 풀었지만 이게 지연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되고 있고 이게 결국에는 이게 뭐 방송이나 기사를 통해서 먼저 알려졌기 때문에 이게 지연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이제 좀 댓글들도 많았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도대체 이대성 트레이드가 언제부터 좀 이제 추진이 됐고 내부적으로 그 이제 저희가 뭐 보도나 미디어를 통해서 이게 알려진 게 과연 이른 시점이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사건 일지부터 좀 정리를 해왔어요. 되게 궁금해하시니까 이 사건은 드라이하게 좀 일단 좀 정리를 갖다 해보자.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김승기 감독이 이대성을 이제 약간 배제하는 그 지금 이제 그런 거죠. 네. 그렇게 됐던 저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다고 봐요. 일단 김승기 감독 이대성하고 스타일상 안 맞아요. 잘. 네. 그리고 지금 트리거 포인트는 뭐냐면 전성현을 영입하면서 사실상 김승기 감독의 플랜에는 저는 이대성은 이제 배제가 됐다라고 봤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자 김승기 감독이 KGC에서 가장 많이 썼던 1옵션 전성현의 오프더볼 무브에 의한 석점슛 또는 그렇죠. 거기에 따른 뭐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변준영과 외국인 선수의 2대2 플레이 그리고 오세근과 그렇죠. 외국인 선수의 하이로 게임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성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김승기 감독이 대의원에서 전성현 영입을 갖다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전성현이 영입이 됐어요. 실제적으로. 영입이 되면 이 선수를 1옵션 혹은 1.5옵션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볼을 배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가드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게 이대성은 아니라고 제가 볼 때는 김승기 감독이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승기 감독은 거기에서 일단 전성현이 영입이 됐을 때 이대성은 여기서 이제 배제가 좀 돼야 되겠구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대성 트레이드를 언제부터 했느냐라고 봤을 때 시기는 명확하지 않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성현 영입 이전 그러니까 영입이 거의 결정됐던 그 시기 5월 말 정도 네. FA 협상이 됐을 때 그때 이대성 트레이드를 놓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썼어요. 그중에 유력했던 데가 DB예요. 그때 당시에 DB가 허웅을 갖다 놓치면서 두경민이 영입되기 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허웅을 놓쳤을 때 과연 두경민이 가지 않는다면 가드진이 비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김승희 감독 그럼 이대성을 트레이드 카드로 해서 DB하고 어떤 교환 뭐 예를 들어 강상재라든가 또는 내친 뭐 김종규라든가 뭐 김종규는 안 주겠지만 그런 이제 윙맨 자원을 갖다 데리고 오거나 쏠쏠한 카드를 갖다 데리고 오거나 현금을 받거나 하는 식으로 트레이드를 할 수 있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네, 세웠고 근데 두경민이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DB는 무산이 된 거죠. 네. DB가 무산이 되면서 지금 남은 데가 이제 가스공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가스공사가 굉장히 급해요. 그러니까 FA를 잡아야 되고 전력보강을 해야 되는데 두경민 놓치고 김낙현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가드진이 없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유동 감독 가드를 굉장히 중시한다. 특히 공격형 가드를 굉장히 중시한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옵션은 2대2 공격이에요. 네. 거기서 외부에서 깰 수 있는 그런 가드 자원이 필요했고 그래서 김낙현을 또 이제 잘 키웠고 거기에 두경민까지 데리고 왔었고 그래서
지금 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죠. 예, 뭐 그 부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봐요. 예. 네. 그래서 유동훈 감독과 김등기 감독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서로 트레이드에서 합의를 했어요. 감독님들끼리 먼저 합의가 이미 네, 합의가 됐어요. 그러면 허재 사장이 있어요. 네. 당연히 김승희 감독과 허재 사장 절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 논의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가 다 된 상태잖아요. 그죠? 다 된 상태고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신생 구단인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농구단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신선우 그리고 유도훈 그리고 거기 있는 신임 사무국장 그리고 최이봉 사장이 있는데 최이봉 사장은 이번 임기가 아마 마지막이 될 거니까 이번 FA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뭔가를 해라라고 했던 게 마지막으로 농구단에게 선물을 주고 갈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배팅을 했는데 이승연도 그렇고 뭐 허웅도 그렇고 전서영도 그렇고 다 무산이 됐어요. 그 상태에서 남은 카드가 여기밖에 없어요. 네. 없으니까 지금 극적으로 다 합의를 다 된 상태고 그러니까 데이원은 기사를 쓰기 전부터 제가 기사를 뭐 이렇게 썼잖아요. 쓰기 전부터 무조건 이대성을 팔아야 돼요.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는 무조건 어떤 강력한 가드를 데리고 와야 돼요. 그게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합의가 된 거죠. 네. 합의가 됐으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허재 사장을 비롯한 거기도 알고 있을 거고 가스공사 실무진도 당연히 알고 있단 말이죠. 알고 있는 상태에서 거의 합의가 됐고 이제 발표만 남겨둔 상태예요. 대신에 6월 1일부터 트레이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발표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 기사가 나간 시점 가지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아 트레이드 뭐 두 구단이 보지도 않았는데 이 그 기사가 나와가지고 트레이드가 완전 빠그라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양측은 다 알고 있었고 합의가 거의 다 돼 있는 상태에서 고위 수뇌부 가스공사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콜이 다 돼 있는 상태였고 데이원의 최고위 수뇌부의 어떤 재가만을 이렇게 남겨놓은 그런 상태였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 기사가 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트레이드가 어떤 트레이드를 이제 그 어떤 기사를 쓸 때 저도 좀 조심을 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아 이게 행여나 트레이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단주도 모르고 단장도 몰라요. 감독끼리 합의를 했어요. 네. 아 누구하고 바꾸자 또 누구하고 뭘 바꾸자. 그래서 그게 약간씩 흘러. 그래서 언론에서 만약에 써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감독이 난처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는 아 그럼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는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태는 뭐냐면 굉장히 필요해요. 거의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상태에서 데이원은 허재 사장까지 알고 있고 네. 여기에서도 실무진하고 거의 다 결론이 난 상태예요. 아, 뭐 오케이. 그 상태에서 기사가 나갔는데 데이원이 제가 볼 때는 이 구단이 저는 좀 살짝 좀 이상한 게 뭐냐면 만약에 이 구단이 정상적이라면 이대성을 예를 들어서 주고 거기에 플러스 뭐 현금 플러스 알파를 뭐 받는다든가 아니면 선수 보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초반에는 데이원이 그러면 현금 3억 플러스 알파 어떤 선수를 갖다 줄게 그랬는데 그거를 데이원이 거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현금 뭐 5억 안팎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합의가 된 상태인데 데이원이 거기에서 기사가 나오고 거기서 그 팬들의 반대 요인이 있자 그걸 가지고 와서 그러면 몸값을 좀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일부 이사진들의 얘기 때문에 다시 오퍼를 했고 다시 또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 기사가 만약에 트레이드에 어떤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이 트레이드가 아예 파토가 나거나 아니면 그렇죠. 트레이드 성격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 두 팀은 기본적으로 이대성을 영입을 하고 현금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는 합의가 된 상태에서 금액 가지고 데이원이 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사 때문에 트레이드가 뭐 파토가 됐다? 일그러졌다? 그러면서 이제 마치 이 트레이드가 정말 초창기 단계인데 이 기사 때문에 모든 플랜이 다 어그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과 맞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다 합의가 돼 있던 상태였고 다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 기사가 나와서 데이원이 살짝 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이대성 플러스 현금이라는 것, 이대성과 현금 트레이드라는 그 큰 틀은 두 팀 모두 다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가스공사 말이 맞다면 데이원이 다른 식으로 가야죠. 그만두게 하거나 아니면 선수를 갖다 받는다든가 그렇죠. 뭐 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현금을 살짝 올리는 선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 기본적인 틀 자체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일주일간의 어떤 그 시간차
그래서 발표가 좀 늦어졌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제 뭐 얘기하셨지만은 양측 간의 어떤 이 트레이드의 내용에 대한 어떤 트레이드의 틀에 대한 어떤 공유가 이미 충분히 다 이뤄진 상태라는 그렇죠. 점. 예, 이게 좀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이 트레이드 초창기에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트레이드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는 조금 다르다는 점. 네. 예,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이고 그 이제 아까 좀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은 그러니까 이 데이원의 이 이제 스탠스가 약간은 이제 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사실 이 데이원이라는 이 기업의 실체에 대해서 네. 현장 관계자분들 타구단 관계자분들은 약간 의아해하는 부분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팬분들도 조금 이제 걱정을 하고 근데 이번에 트레이드 결국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틀었을 때 선수를 더 받는다든지 약간의 뭐 백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지명권을 더 받아서 전력 보강을 노리는 쪽이 전력에 플러스를 뭔가 더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을 더 받는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네. 이게 뭔가 오히려 팬분들은 또 어쨌든 트레이드 성사가 된 후에도 좀 뭔가 걱정스러울 것 같아요. 대의원에 대한 어떤 의아함, 어떤 걱정 이런 것도 유지가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우리의 시선들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근데 그 좀 지켜봐야 될 문제 같아요. 지금 뭐 사실 이제 나온 거는 뭐냐면 이승연을 현금 받았다. 그럼 받을 수 있죠. 사실 오리온에서 이미 그렇게 작업을 했으니까 그거는 그렇죠. 이제 받을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전성현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렇죠. 예, 네. 거액을 써서 데리고 왔고 거기에 이대성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김승희 감독이 어떤 그 게임 플랜에 있는 부분이라는 그쵸. 거죠. 그게 이제 현금을 받아서 문제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그 뭐 일부 이사진들이 또 거기에서 이제 몸값을 좀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사실만 놓고 보면 대의원이 좀 우려의 시선이 있긴 한데 지금까지 행동한 걸로만 보면은 그 우려를 뒷받침하는 논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우려의 시선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건 좀 계속 봐야 되는 거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다뤄야 될 문제.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얘기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 것이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이 트레이드 얘기하면서 이대성의 이제 이 시장 가치가 왜 생각보다 좀 낮게 책정이 되었느냐.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뭐 이제 어떤 현장의 분위기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을 때 네. 이제 국내 이제 이 커뮤니티에서도 좀 이야기가 많았어요. 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팬분들은 이거는 철저히 구단의 어떤 시선이 아니냐. 네. 예, 실제 어떤 이제 이대성의 어떤 가치를 깎아먹는 어떤 의도적인 어떤 이제 그런 평가가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시선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전 사실은 그 반응 좀 놀랐던 게 이게 밖에서 보는 것과 이게 저희처럼 이제 취재를 하면서 내부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 좀 확실히 반응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이게 뭐냐면 그 설명이 좀 부족했던 거는 저희가 부족해서 그런 건데.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대영 선수의 뭐 가치를 저희가 뭐 선수를 뭐 폄하해서 저희가 뭐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예, 그게 아니라 그리고 이대영 선수 개인에게도 사실은 뭐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당연히 좋을 수가 없는 거고, 다만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호불호가 갈리는 것은 사실은 진짜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플레이 스타일이 워낙 이제 이대영 선수만이 가진 그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래도 그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한국 농구의 이 분위기 안에서는 호불호가 갈리고 있는 것은 사실은 실제 현장에서의 어떤 반응이고, 이걸로 인해서 생각보다 이 선수의 이제 트레이드 시장에서의 가치가 그렇게 생각만큼 높진 않다. 그러니까 퍼포먼스만큼 베스트 5를 2년 연속 수상한 선수고 국가대표를 가는 선수인데 고작 이 정도 금액의 트레이드가 가능해라는 어떤 부분에서 의아하신 건데, 이제 이 한국 농구의 어떤 특성 그리고 이대현 선수가 가진 그 굉장히 좀 독특한 어떤 자기만의 플레이 스타일로 인해서 그 시장 가치가 낮아졌다는 게 저희가 좀 드리고 싶었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대현 선수는 뭐 이런 선수고 농구를 뭐 이렇게 하고 이렇기 때문에 트레이드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다,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가. 이게 보면 그 대의원 이사진에서 몇몇 이사진에서 이제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제 5억이 너무 싼 거 아니냐. 뭐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년 지나서 FA 되면 이 선수가 뭐 5억을 받기 때문에 현금 보상으로 10억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억을 갖다 오퍼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다시 오퍼를 했을 때.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대성 선수가 폭발을 하고 MVP급이 되고 그래서 어떤 팀에서 이대성 선수를 갖다가 데리고 올 때 5억이면 싸. 그러니까 우리 10억 하고 이대성 선수 이렇게 FA 대박을 쳐서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어. 그런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어. 근데 현 시점에서 많이 보자고요. 현 시점에서 이렇게 보면 이대성 선수가 지난 이제 FA 때 KT하고 끝끝내 이제 영입이 무산이 되면서 오리온으로 왔는데 3년에 5억 5천에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내년이 되면 3년이 지납니다. 근데 그럼 이대성 선수의 이런 문제점들이 시장에서 볼 때는 풀렸다라고 보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 점점 더 고착화되고 있다 또는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럼 내년에 FA가 풀렸을 때 이대성을 받을 수 있는 구단 따져볼게요. 자 SK 안 받죠. KT 안 받겠죠. 네. LG 안 받겠죠. 이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DB 받을 수가 없죠. 네. 삼성 받을 수가 없죠. KCC 받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10억을 주고 받기에는 굉장히 좀 힘들죠. 그렇죠. 쉽지 않죠. 예. 현대모비스 비슷한 거고. 왜냐하면 이현민 나가고 지금 이제 새로운 선수 키워야 되는데 이대성이 다시 들어온다. 쉽지 않죠. 자 받을 수 있는 데가 제가 볼 때는 KGC 변준영이 뭐 군대를 가거나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KGC 가스공사 두 팀뿐이죠. 그렇죠. 근데 가스공사는 또 김낙현이 돌아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대성이 1년 뒤에 FA를 했을 때 대의원에게 10억을 남겨주면서 FA로 이동할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보다는 대의원하고 불편한 동거를 계속하면서 여기에서 대의원이 이대성에 대한 연봉을 주고 잡을 수 있는 확률도 있다. 그럴 확률이 더 많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시선에서는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이 계산도 지금 깔려 있기 때문에 김승희 감독이 뭐 예를 들어서 이대성을 이렇게 가스공사에 하면서 현금 5억 여기 이렇게 했다라는 거 봐요. 물론 이대성의 가치로 보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렇죠. 실제로 돌아가는 시장 상태는 그렇단 말이죠. 지금 네. 상태가. 예. 이제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가스공사 쪽에서 이 5억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나름은 네. 좀 이제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왜냐면은 중요한 것은 이 선수가 내년에 바로 FA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1년이 남은 선수고 이제 원소속 이제 구단 이제 우선 협상제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은 어떤 이적으로 얼마든지 선수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대성이 1년간 뛰고 어떻게 보면 뭐 좋은 어떤 기회가 생겼을 경우에는 타 팀으로 이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가스공사는 이게 너무 과도한 금액을 지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경민 선수도 그런 식으로 트레이드를 해서 데려왔다가 바로 다시 또 떠나보내는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상황을 반복하고 싶지 않은 어떤 이제 그런 부분, 예, 이런 만기 계약의 어떤 특성 이 부분도 좀 감안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대성 선수가 공수겸장이고 되게 매력적인 선수 맞아요.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예.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대성 선수의 선수 본인의 어떤 고질적인 약점도 있지만 그거 이대성 선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이제 감독분들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긴 한다. 근데 지금 시장 현재 가치는 그 정도다. 그렇죠. 그리고 예. 그 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 뭐 프로의 숙명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전달을 갖다 드렸던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 FA 시장이든 트레이드 시장이든 거기에서 어떤 선수의 가치는 사실은 오롯이 어떤 이제 기량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예. 외부 변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선수가 어떤 이적을 결심하거나 각 구단끼리 어떤 트레이드를 할 때도 그런 외부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감안을 좀 하셔야 된다. 예. 이 트레이드도 결국에는 이 트레이드의 어떤 양팀의 어떤 딜이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변수가 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이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저희가 파악한 사건 일지는 이겁니다. 네,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트레이드는 어쨌든 지금 이제 성사에 거의 근접을 했고 네. 아마 저희 방송이 나간 이후에 아마 이제 이 확정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실 것이다. 천재지변이 없는 한. 예. 지난주에 제가 90%라고 말씀을 갖다 드렸잖아요. 네. 그 확률이 변하지는 않았다. 지금 상태에서.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틀이 바뀐 거는 없다라고 말씀을 갖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